이재명과 다카이치가 만나면 한일 정상회담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곧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 시작 전부터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공동선 업문 이야기도 없고 과거사 이슈도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번 회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이 한일 정상회담이 어떤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를 두 정상의 정치적 성향과 처지를 기준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1부. 정상회담은 성향보다 조건이 만든다. 정상회담은 의지보다 조건이 먼저 작동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지금 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정상은 침묵을 택합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각자 국내에서 전혀 다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압박이 이번 회담의 형태를 이미 정해놓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2부. 이재명 대통령의 조건과 계산. 먼저 이재명 대통령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흔히 강성 이미지가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지만 외교에서는 오히려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전 정권에서 맺은 한일 간 합의를 뒤집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방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왔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국가의 약속은 유지된다. 이 메시지를 깨는 순간 한국 외교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이런 조건을 안고 시작합니다. 과거사를 강하게 제기하면 일본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부담,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하면 외교적 신뢰 훼손, 국내 지지층만 보고 움직이면 장기 외교 전략 붕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은 이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3부. 다카이치 총리의 성향과 한계. 이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를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정치권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강경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과거사 문제에서 사과 확대, 법적 책임 인정, 이걸 기대하기 어려운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카이치 총리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일본이 처한 상황을 보면 중국과의 갈등, 북핵 문제, 미국과의 안보 협력, 이 모든 축에서 한국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에게도 이번 회담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한국과 싸울 수는 있지만 지금 싸우면 손해다. 즉 일본도 이번 회담에서 강한 발언이나 과거사 충돌을 일부러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4부. 그래서 회담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사람의 조건을 합치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모습은 꽤 명확해집니다. 1. 과거사 언급은 최소화. 공식 발언에서는 거의 언급 없음. 나와도 기존 입장 존중 수준. 2. 공동선 업무는 짧거나 상징적. 강한 합의 문구. 원론적 협력 강조. 3. 실무 협의는 물밑으로. 경제 안보 협력은 실무진 중심. 정상은 분위기 관리 역할. 4. 갈등 없는 회담 자체가 성과. 새로 얻은 건 없어 보여도 깨진 것도 없는 회담. 이건 실패한 회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회담에 가깝습니다. 5부. 그럼 이재명은 숙이는 외교를 하는 걸까?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나올 비판이 이겁니다. 이거 너무 숙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외교에서 숙인다는 건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의 요구를 새롭게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 타이밍 조절입니다. 과거사는 사라진 카드가 아니라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입니다. 6부. 이 회담 이후를 예측해보면 정상회담이 끝난 뒤 아마 이런 평가들이 나올 겁니다. 기대보다 조용했다. 성과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하지만 동시에 외교 마찰은 없고 관계는 유지되고 협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회담의 목표는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루는 데 성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한일 정상회담. 하지만 두 정상의 성향과 조건을 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번 회담은
강한 메시지의 회담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조용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굴욕으로 볼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볼지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나요?